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오늘은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 하편 보육원 퇴소 후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만 18세가 되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각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자립금을 주고 강제 퇴소를 합니다. 공식적인 국가의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18년 동안 보육을 했으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죠.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면제돼서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요. 이쯤 되면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국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보다 좀 더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퇴소 후 그 아이들의 삶은 나락으로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일단 퇴소할 때 아이들이 너무 퇴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퇴소 후 사회생활을 또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두려움이 그냥 막연하게만 오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보육원에서 좀 속박당하고 갑갑해왔던 삶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그 해방감과 기쁨이 오히려 더 큽니다. 이제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외박을 해도 되고 술, 담배를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은 주거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립금 500만원과 개인 명의로 된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모아봐야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당연히 고시원이나 월세를 넣게 되죠. 월 4, 50만원이 되는 이 월세와 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또 냉난방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당장부터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죠.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 금방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자립금을 금방 탕진하고 맙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안 돼서 돈이 떨어지면은 안정된 직장보다는 당장 급한 알바를 먼저 구하게 되죠. 가게에서 재워주는 그런 알바를 선호하는데 배달업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 타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배달 정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큰일입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어서 병원비가 공짜였지만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지역 건강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아는 애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100% 사고가 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바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데 이것도 금방 몇 개월 하다 말다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다 말다 이렇게 하루살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건강에 빠지면은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또 신세를 지고 같이 또 삼삼오오 살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또 유혹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빨리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유흥업소나 범죄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 갔다 온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가난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퇴소한 아이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지내던 아이들을 기숙사가 제공되는 회사에 많이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19살이란 나이가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인식하고 돈을 모으기는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열대지방에서 팬티만 입고 살아도 되는 이런 환경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북극지방에 데려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퇴소 1, 2년 전서부터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가 현실 감각, 경제 감각을 익혀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퇴소 후에 몇 년간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험 문제라든가 고민 문제를 의논해줄 멘토 제도가 없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 들여서 돈을 들인다기보다는 고민 상담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멘토만 있어도 이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만세금을 들여서 잘 양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버리듯이 방치해서 예정된 극빈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퇴소 후 19세라는 나이가
사회에 아무런 기반 없이 살기는 너무 냉혹한 사회 아닌가요? 저는 제가 알고 지내던 아이를 다 케어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퇴소 후 한 아이와 저희 부부가 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알고 지냈어도 가정집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또 첫 직장을 다니면서 고생과 좌절을 하면서 저희와 갈등과 실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된 지금 이 아이는 기술을 배워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 모범이 되어서 그때 같이 살았던 보육원 아이들이 한두 명 모여들어서 같은 직종을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지금은 모여서 5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19세 때에 방향 제시만 해줄 수 있는 멘토만 있었어도 매년 1000여 명이 퇴소하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회 극빈자로 만들고 또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적 제도와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닐까요? 퇴소한 아이들 전체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봐왔던 10여 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다른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 독립을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감사합니다.